안녕하세요, 엠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배우시거나 또는 디자인을 하고 계신 경우 주변으로부터 디자인에 대한 부탁을 많이 받게 되실 텐데요. 디자인을 부탁하는 입장과 또는 부탁을 받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디자인을 부탁하는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필요한 디자인에 대해서 부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부탁을 하실 때 주로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친구에게 어떤 로고를 만드는 어떤 디자인을 부탁한다고 했을 때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거 간단한 건데 좀 해주면 안 돼? 라는 방식으로 부탁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간단하다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간단하다는 거를 왜 디자인을 모르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판단에 대해서는 부탁을 받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일단 간단하다는 말을 듣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디자인을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전부 다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작업이 간단한 작업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명함 하나를 만든다고 했을 때요, 그 명함에는 공간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글만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디자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타이포의 선택이라든지 또는 레이아웃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퀄리티를 위해서 이 간단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디자인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떤 부탁을 하실 때에는 절대 간단하다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실 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은 부탁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해줘라는 방식보다는 상대방의 어떤 시간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힘들겠지만 부탁을 한다는 입장을 잘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탁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비용을 내가 특정 비용을 주지 않고 말 그대로 부탁을 하는 경우와 또는 비용을 지불을 하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용을 주지 않고 부탁을 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의 어떤 디자인 퀄리티에 대해서는 절대로 어떤 이야기든 하시면 안 됩니다. 디자인을 받았는데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디자인이 나와서 수정을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참고 그냥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비용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수정은 간단하다고 느끼겠지만 그 수정을 받는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그것도 결국은 일이 되는 거거든요. 부탁을 받고 디자인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일이 되는 부분들이 느껴지게 되면은 또 스트레스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관계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부탁을 하게 된다면 디자인을 받았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작업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수정에 대해서는 부탁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비용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지인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정당한 금액을 주고 좀 더 신경을 쓴 디자인을 받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필요는 합니다. 만약에 조금 저렴하게 했다면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요구해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은 만족한다라는 수준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정당한 비용을 제공을 했을 때는 당연히 업체에다가 일을 맡기는 것처럼 요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 디자인을 해보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르기 때문에 간단한 작업이다 또는 그런 부분들이 너는 쉽게 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으로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포토샵을 배워서 한번 디자인을 해보시면 압니다. 그거 배운다고 해서 디자인이 이쁘게 나오거나 잘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을 나는 포토샵을 못해서 저 작업을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포토샵을 해도 그 작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노력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부탁을 해서 어떤 디자인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디자인을 받는 디자이너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일단은 부탁을 받게 되면 대부분 내가 원치 않더라도 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정말
친한 사이이거나 내가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그런 사이라면 아마 그냥 작업을 해주게도 될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이제 작업을 해주게 되면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진행을 하다가 상대방의 어떤 요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맞닥뜨리다 보면은 역시나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화가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부탁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부탁받는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가이드를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용을 받지 않고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시안을 2개 정도 너한테 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한 번만 해준다든지, 이렇게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작업이 진행이 되는 게 서로의 어떤 이해 충돌이 없이 진행이 원활하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만약에 내가 상대방에게 비용을 정당하게 받았다면 내가 실제 일할 때처럼 정확하게 해주되, 지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줘서 디자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용을 받지 않고 디자인을 만약에 진행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내가 비용 받지 않고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기분이 좀 상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은 깔끔하게 진행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 관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일이 잘 마무리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있었던 그런 시행착오들을 생각을 하면서 또 그때는 가이드를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비용을 어느 정도 받는다든지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 디자인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탁들을 과거에는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부탁들을 많이 받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요즘은 받으면 항상 거절을 하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서도 지금 부탁을 특별히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부탁들을 받아서 일을 좀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해주기로 했다면 확실하게 해주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작업을 해주게 되는데, 기분 상하는 일도 사실 많았습니다.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저렴하게 해줬는데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결국은 지인들과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이 많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하는 입장과 또 부탁을 받는 입장에서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진행을 하신다면 서로의 관계에서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조금만 더 디자이너 입장에서 편을 들어보자면,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정말 배워가지고 만약에 어떤 내가 필요한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 시간이 한 얼마나 걸릴까요? 배우는 데 걸리는 시간과 또 그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인 중에 디자이너가 경력이 좀 있거나 디자인을 잘 한다고 했을 때는 그만한 대우를 해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 생각만 가지고 이거는 쉬울 거야 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상대방에게 분명히 물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작업이라도 당연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디자인 외주를 이렇게 받는 입장에서 견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요. 옛날에는 지인한테 받는 일은 그냥 지인은 10만원 이런 식으로 뭔가 정해놓은 금액들이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있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특정 작업에 한해서만 그렇고, 디자인이라는 게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거기서 걸리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퀄리티적인 부분, 또 작업의 양,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견적을 매기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력이 없고 이제 막 시작한 디자이너라면 아무래도 비싼 금액을 받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을 선정을 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금액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 크몽이나 이런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저렴한 가격에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크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퀄리티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도 저렴한 거고요. 그런데 일을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정당한 금액이라 생각하고 퀄리티를 더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데, 크몽에 맡기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경력이 있고 디자인을 좀 잘한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견적에 대해서는 좀 정당한 금액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가치가 하락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인인 경우에는 조금 이제 할인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나의 어떤 커리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한 그런 견적을 매기셔가지고 일을 받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본업이 있고 이거를 부가적인 수입으로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정당한 금액이 아니면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일을 꼭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금액을 좀 내려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여러 가지 일을 받았을 때 나의 견적은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몸값을 뭔가 높이기 위해서는 정당한 금액의 디자인을 하시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렇게 만들어 가시다 보면 프리랜서로도 충분히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렇게 디자인 부탁을 받았을 때 또는 부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